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리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무슨 이 기계적인 그 결함이 생겨서 제가 이거 제대로 그 대처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녹화로 이거를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대역습을 그 감행을 했고, 그러면서 무려 한 6천 그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수복을 했고, 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푸틴이 자, 이수저수 다 써봤는데 지금 현재 도저히 이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건강 상태도 지금 따라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핵카드를 계속 만지면서 우리 국제사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56일 차를 맞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와 같은 그 민가가 지금 오른쪽처럼 이렇게 파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로서 이제 그 크림반도하고 돈바스가 그 러시아에 의해서 탈취된 지가 이제 8년 차 됩니다. 좌측 건물이 지금 오른쪽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6,4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은 원래 상태고 이제 오른쪽 가옥이 이렇게 지금 파괴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민 부상자도 9,865명에 달한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공식 통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전쟁 폐허가 도처에 지금 널려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전쟁 범죄가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데 39,347건에 지금까지 이제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자, 지금 전쟁 난민은 한 1,00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한 400만 명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되돌아왔고 아직도 그 600만 명이 유럽 전역을 지금 떠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그 대역습 이후에 전황을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그 대역습 이후에 서방 진영의 동향, 그 다음에 러시아 진영의 동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개 점령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주민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러시아에 이제 합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네 개 점령 지역을 전부 이제 자기 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영토를 지금 제대로 지키고 방어선을 제대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여기 따라서 이제 부분 동원령을 지금 내린 상태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역습 이후에 이제 크림 대교가 그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자, 이와 같은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푸틴은 대단히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푸틴의 딜레마가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그 핵카드를 서방 진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과 우리 서방의 그 어떤 이런 대응, 그 다음에 러시아 그 핵교류와 그 다음에 가용 핵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연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썼을 경우에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 이제 딜레마가 푸틴 앞에 놓여 있는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관련해서 또 이제 푸틴의 그 레짐 체인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연관이 되나, 자,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수차 얘기했기 때문에 전쟁 개시 후에 이제 러시아 목표는 자, 이 탈나치화한다.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 그 나치 히틀러와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젤렌스키를 제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군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나치처럼,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비군사화 시키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이제 공격을 개시를 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친러 성향의 지도부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실패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정부를 이제 타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린 그 푸틴의 잠정 결론은 일단 하여튼 돈바스 지역하고 남부 지역 내에 이제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발굽 모양의 그런 어떤 동부 남부 이제 지금 요번에 그 4개 주에 해당하는 그런 그 구역들을 전부 점령해 왔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차 공세가 4월 19일부터 시작됐는데 이후로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걸 보면은 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동부하고 남부 지역에 치중한다. 그러면서 4개 점령 지역을 1단계 이제 러시아가 그 전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8월 말 9월 초부터 대규모 그 대역습을 그 감행함으로써 무려 6,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영토를 회복을 했고, 자, 여기에 따라서 러시아는 이제 그 주민투표로 긴급하게 자, 이 4개 주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이제 그 합병을 시도를 했고, 또 이 4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 이제 동원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핵무기 그 사용 위협도 이제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역습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그 리뷰를 하면은, 자, 8월 29일 날 이제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남부로 출발했다가 동부로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남부 헤르손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드네프르 강도화 지역을 타격을 하면서 러시아 병참선을 일단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곧장 이제 동북부 영토를 공격하면서 무려 그 하키우주 이거를 거의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점령 구역을 아까 얘기대로 6,000평방킬로미터로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헤르손, 하키우, 자, 이쪽 주에서 전부 퇴각을 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방어선, 이것들이 점차 그 이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전황도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자, 이제 말발굽 형태의 이와 같은 그 이제 점령 구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것이 9월 11일부터 자, 이제 북쪽에 완전히 이 파란색의 점령 구역이 이제 점차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이고, 자,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이제 탈환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그 다음에 9월 13일 가서도 훨씬 더 많이 지금 동부 지역 이쪽에,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영토를 넓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공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의한 그 영토 수복,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케르손, 하키우, 루간스크, 자, 이쪽,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요충지 그 리만 지역, 이것도 이제 전부 수복을 했다. 그러면서 자, 이제 2,000평방킬로미터를 더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9월 15일 날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그 난 보름 뒤에는 자, 훨씬 더 많은, 자, 북부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남부 지역에서도 또 많은 영토를 지금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그러니까 어제까지 전황을 보면은, 자, 북부에서도 여전히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쪽도 이제 거의 뭐 유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영토를 더 넓혀왔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와중에 이제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이제 인프라를 주로 공격을 하는데, 이제 포병 그 곡사포나 이제 미사일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최전선 그 앞에서는 그 와그너 그룹이, 그 다음에 체첸 그 병사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푸틴 결정에 따라서 주로 러시아는 남부 지역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부 의견에 따르면은, 자, 우리가 동부 지역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견해를 내는데, 자, 이 푸틴이 일방적으로 남부에 치중하라. 이런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특히 남부 지역, 그 헤르손 지역이 바로 격전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남부 헤르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반격을 하고 러시아가 방어를 한다. 이게 전부 참호를 구축을 하고 자 수송하는 막 그런 형국을 띄고 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국방장관 레드니코프가 이제 실토에 따르면은 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지형도 험악한 데다가 장비도 부족하고 예사롭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서방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리한 지금 현재 이 소모전 서로 이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이 헤르손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측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측도 그렇고 계속 그 집중 방송하는 것이 빨리 민간인들은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지금 이제 7만 명의 그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이 이 헤르손 지역에서 지금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측도 계속 이제 행정관리청도 좀 철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 다시 러시아계 그 주민들도 빨리 이 지역을 떠나라.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은 자, 이것이 이제 드네프로강인데 저 위에 이제 노바카초프카 여기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수력 발전소 그 댐인데 이거를 지금 폭파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가 폭발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만약 이것이 폭발됐을 경우에 이제 80개 도시가 지금 수중에 갇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댐에서 이제 그 자포리샤 그 원전 냉각수 이런 것들 공급하는 그런 아주 수원지인데, 자, 이 댐을 공격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하면서 자, 러시아가 이것을 이제 수공작전을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서로 쌍방간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대역습 그 이후에 그 전황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이제 리만, 그 도네츠크에 있는 리만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리만은 지금 이제 군수 보급 그 교통 요충지다. 그래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물자나 병역 이런 거를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아주 요충지인데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탈환함으로써 자, 이것은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그 루안스크 이쪽 방향으로 예를 크렘리나 쪽으로 지비에르도네츠크 이쪽으로 계속 그 공격할 수 있는 진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러시아 군대가 이제 철수하면서 많은 걸 지금 놔두고 크렘리나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했고 한 5천 명이 지금 포위당한 채 이제 그 전부 포로로 잡혔다. 그래서 이 리만 철수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자 러시아 군부에 대한 비난이 이제 높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휘관 빨리 경질해라. 누가 이따오 작전을 하냐 하면서 이제 군부에 대한 비난이 높은데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완전히 러시아 군부 내에서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sich gegenseitig beißen 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속죄한 누가 과연 죄인인가. 자, 이게 죄를 자, 이렇게 죄인 찾는데 지금 전부 급급하면서 또 이 작전 실패에 따른 어떤 이런 장군들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전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 우리 남은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러시아 군부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자, 이 리만 철수를 탈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방 쪽이나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고무돼 있다. 미국도 고무돼 있다. 그러면서 특히 독일의 그 야당 그 유르겐 하르트 이 CDU 그 아우센폴리슈프레혀 이 대변인인데. 자, 이 외교 대변인이 자, 이제는 때가 왔다.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자, 전차를 줄 때다. 이렇게 지금 정부를 푸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우리는 좀 목마르다. 이 무기가 없어서. 자, 무기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서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곡사포 달러 서방제 155mm 탄약 포함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제도 좋다 152mm 탄약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이나 장갑차, 전차, 자, 이런 것 전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대공방어 시스템이나 이제 항공기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서방 측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러시아군 피해인데, 이제 좌측 거는 9월 16일 현재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11월 그 현황이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 전사자가 9월 16일에는 5만 4천 명에 달했는데, 지금 현재는 72,470명이다. 그러니까 무려 18,000명이 한 달 사이에 늘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전차가 있는데, 전차도 2,199대가 파괴가 됐고, 지금은 2,698대 해가지고, 무려 한 달 사이에 500대 이상이 이제 파괴가 됐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우리가 전차 러시아가 한 3,000대 된다고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지금 전부 다 파괴됐다. 이런 형국이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와 같은 그 전력 손실을 지금 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 서방 진영 동향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2주 전에 브뤼셀에서 이제 나토 국방장관 회동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다. 왜? 러시아의 이제 합병 이후에 부분 동원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핵전쟁 이 카드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또 러시아가 계속 공중 공격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중 어떤 이 방어 체계, 이거를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토 이 방어 체계, 이거를 구축하자. 유로피언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3차 대전 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슈톨텐베르크가 이거를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앞으로 길게 보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10년 그 장기 계획을 이제 마련 중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제 나토 가입하겠다 하면서 가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이제 장차 있을지도 모를 그런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NPG, Nuclear Planning Group,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핵억제 그 강화 수단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또 여기 대비해서 핵전쟁 대비 그 연례 훈련을 며칠 전에 이제 끝냈습니다. 2주간 시스템이 Steadfast Noon 해서 주로 이제 벨기에, 영국 그 북해이 일대에서 훈련을 했는데, 약 한 60여 대의 그 핵투발 항공기가 여기 참여를 했다. 그다음에 유럽 의회도 우크라이나 그 군사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촉구를 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서 이 최신의 레오파르트, 슈츠 판서마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공하라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진영에서도 지금 현재 새로운 동향은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연합군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을 이제 합의를 했다. 10월 17일 날. 이거 실제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12만 명이 이제 벨라루스에 그 주둔을 하게 되고, 여기 대해서 루카셴코는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냐면은, 첫째, 우리는 러시아를 형제국으로서 지지한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도 전투에서 어느 누구를 죽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누구도 러시아를 포함해서 우리 벨라루스한테 요청한 적이 없다. 이번 전쟁에 이 작전에 참여해달라. 이런 그 사실은 일체 없다. 그러니까 푸틴이 너희들 좀 여기 끼어들어 뭐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전혀 여기에 가담할 그런 그 의사가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루카셴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합군 그 창설 관련해서 이제 점에서 발표한 게. 그러나 루카셴코는 이미 2월 27일 날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 이 벨라루스 헌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제 러시아 그 압력 결과인데,
앞으로 이 헌법에서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완전히 삭제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핵전쟁 예컨대 이제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립국주의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러시아 편에 붙을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이 전쟁에 이 벨라루스가 참여할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러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러시아하고 이 벨라루스 연합군이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 북쪽 그 국경 지역에 계속 그 주둔해 있을 경우에, 자, 우크라이나 군을 그 이제 북쪽 지역이다, 북쪽 전선대에 이제 묶어두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 남쪽이나 이 동쪽에서 작전하는 그 인력, 그 병력 이런 데에 이제 그 조금 전력 이런 것들을 좀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 진영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dirty bomb, 이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장은 러시아인데, 자, 우크라이나 얘들이 지금 dirty bomb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 사진을 보여주고 얘들이 자, 실험실을 보여주고 여기서 지금 이런 거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다 이 사진을 제시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IAEA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진은 자, 이게 다른 그 우크라이나 원자로에 해당하는 그런 사진이고, 자,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게 이제 허위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방 그 평가는 러시아 얘들 그 비난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적반하장이다 하면서 false flag oper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alse flag 하면 이건 주로 이제 그 해군들이 자, 이제 해상에서 예컨대 이제 그 해적단들이 자, 무슨 뭐 백색기를 흔들면서 우리가 적대 의사가 전혀 없다 하면서 전혀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는 무슨 뭐 탈취하고 노획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엉터리 깃발을 흔들면서 전부 작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들이 정작 더 뒷밤을 쓰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우크라이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거 지금 형국이다. 이렇게 러시아 당국은 지금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더티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핵폭탄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재래 무기에 예컨대 들어가는 그 고폭 장약들, 이 explosive, 다이너마이트나 이런데 그 옆에다가 이제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는다. 이 방사능 물질도 예컨대 핵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핵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무슨 뭐 병원에서 쓰는,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 쓰다 남은, 아니면 연구소에서 쓰다 남은 이런 그 찌꺼기 같은 그런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도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핵폭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4개 점령 지역에 대해서 이제 주민 투표를 이제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An diesem Dienstag gehen die sogenannten Referenden in den von Russland besetzten Regionen in der Ostukraine zu Ende. Demonstrativ bei der Stimmabgabe zeigte sich der Chef der Besatzungsverwaltung in Luhansk, Leonid Pasychnik.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대로 9월 23일, 27일 그 사이에 지금 마지막 날인데, 자, 이 4개 점령 구역에 이제 그 비밀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고, 자, 이 사람은 지금 루안스크 투표구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기가 몸소 이제 선거한다 하면서 이제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Auch hier in der russischen Stadt Jekaterinburg wurden ukrainische Geflüchtete, wie Russland sie nennt, mit Bussen in die Wahllokale gebracht, wobei viele von ihnen im Laufe der letzten Monate von der russischen Armee nach Russland zwangsumgesiedelt wurden. Filmaufnahmen von Ukrainerinnen und Ukrainern gab es auch aus Wahllokalen in Moskau. 자, 이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 아까 그 점령구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예카테린 러시아에 있는 그 도시에서 자, 점령구역에서 살던 그 러시아 주민들을, 러시아계 그 주민들을 전부 이제 군인들이 강제로 이송을 시켰고, 러시아로 이송당한 그 점령구역 그 주민들이 지금 러시아 땅에서 투표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도 지금 현재 점령구역 그 주민들이 투표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Diese Referenden in den Regionen Luhansk, Donetsk, Cherson und Saporischschja wurden von der internationalen Staatengemeinschaft als illegal bezeichnet. Das Ergebnis wird von ihnen nicht anerkannt. Es wird erwartet, dass Russlands Präsident in den nächsten Tagen die Annexion dieser 4 Regionen verkündet.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 땅에 있는, 지금 이제 모스크바 뭐 이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러시아계 그 주민들은, 자, 이 4개 그 점령지에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는 거 이 자체는 이제 국제사회는, 자, 이거를 합법적이지 않다, 이제 불인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푸틴은 앞으로 4개 이것을 이제 전부 합병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An diesem Dienstag 자, 그래서 4개 점령 지역 9월 23일 27일까지 이제 그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를 보면은 자, 90% 이상이 전부 넘는다. 그러니까 투표 지역에는 지금 현재 여긴 뭐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군인들이 전부 입회하에 이제 거의 관람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투표다. 이것이 이제 국제법에서 불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하고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전부 이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선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15시에 이제 푸틴은 러시아 점령 지역 러시아의 합병 세레모니를 가졌고, 그다음에 10월 3일 날 그 두마 러시아 의회에서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푸틴이 이제 서명한 발효가 되는데, 그러나 푸틴은 아직까지 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완전치가 않다 이 말이죠. 이 4개 점령 지역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절차 쭉 밟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계속 전투 중이고, 자, 4개 지역 가운데 계속 수시로 이제 뚫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완전 서명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됐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자, 이거 우리 땅에 대한 영토 침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무슨 고려를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푸틴은 여기 대해서 이제 서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이 4개 지역 방어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 우크라이나 공격한다고 이거는 이제 전쟁 행위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원령도 내렸고 앞으로 핵 억제 결의 이런 것도 여기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몇 나라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조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나라들이, 근데 북한은 여기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모든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법 위반이고 인정 절대로 안 한다. 그런 얘기. 자, 이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케르손 주에서 몇몇 도시들을 전부 또 탈환하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 합병이다. 자, 이런 그 이름이 완전히 무색해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9월 21일 날 푸틴이 지금 이제 발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역 그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투표 그 합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이제 동원령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대상은 예비군이다. 그러나 의무복무나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20만 명에서 이제 30만 명 수준으로 지금 충원을 하려고 그런다. 자, 이 사진에 이게 젊은 병사, 이 안타까워서 어머님을 껴안고 있는 이 병사의 표정이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푸틴은 9월 21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영토 예컨대 이제 위협을 받을 경우에, 자, 모든 수단, 가용한 수단을 다 쓰겠다. 우리 영토 보호와 국민들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거 절대로 내가 지금 공갈 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푸틴은 해왔습니다. 이제 당연히 핵무기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동원령 자체는 이제 그 러시아 구소련 이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이제 1914년도에 동원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1941년도 그 당시에 그 스탈린 때 조국 수전쟁 때 이제 내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처음 내리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이거 이제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예비군에 대해서 동원령은 절대로 발령하지 않겠다. 푸틴이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완전히 자기 약속을 뒤집은 그런 발언이,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8개 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십만 명이, 20만 명 카자흐스탄, 그리고 게오르기언, 조지아 뭐 이런 데로 전부 탈출을 했고, 그 외에도 인접국으로 발티, 그 다음에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로 전부 탈출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부 이제 러시아인들은 안 받는다. 입국을 이제 불허한다. 이렇게 전부 돌아섰다. 이런 얘기. 러시아도 나름대로 이제 국경을 강화하면서 자, 이와 같은 그 젊은 인력들이 지금 이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거는 또 러시아 공무원들조차도 이와 같은 그 동원령 그 소환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탈출을 감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 그 시청 인력들 가운데 20% 내지 30%가 지금 결혼이다. 왜? 자, 저 동원령이 좀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뭐 탈출을 했든지 어디 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심각한 거는 자, 이 동원령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전쟁터에 끌려나가고 아들도 끌려나가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자, 그런 그 운명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설사 이 동원령에서 많은 사람들 이제 충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정부 차원에서 군대 차원에서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물자도 부족하고 군사 훈련도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수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불려 천막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원 대상과 맞지 않은 그런 동원을 또 막 내리고 그래서 푸틴이 야 이거 잘못됐다 뭐 그런 이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 동원령 이거는 전력 강화에 전혀 그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8일 날 그 크림대교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그 내륙간을 연결하는 19km의 그 크림대교가 여기인데 이 크림대교에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화물 그 수송하는 열차에서 이제 폭탄을 싣고 가는데 폭탄이 폭발을 했고 그다음에 7개 그 유로 트레일러 그는 열차가 이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철도도 있고 그 차량 통과하는 그런 그 도로도 있는데 그 육상도로 1개 차선이 이제 파손을 입어서 운행이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km짜리인데 자 보시다시피 자 그래 2018년도에 개통했다가 19년도 20년도에 이제 전부 통행이 가동이 됐고 그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륙과 이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그와 같은 그 아주 교통 그 중심이다. 그런 얘기. 교통 연결의 그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요번 사고로 인해서 마리우폴로 이제 물자를 전부 수송해서 전부 이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으로 러시아군 병력들로 이제 전부 물자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크림 의회 의장은 이제 이것이 우크라이나 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자,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적인 러시아 행동은 중단돼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다 이제 전부 철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점령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퇴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객관적으로 쭉 우크라이나 대역습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푸틴이 아주 골머리가 대단히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자, 내가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그 전황을 보니까 점차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불리하고 점차 이게 또 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자, 러시아군 지금 남쪽에 있는 러시아군 이거 이제 드네프로강을 이거 완전히 철수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 헬손에 증파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헬손에서 완전을 포기하고 지금 완전 철수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만약 현 추세가 지속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지금 현재 4개 점령 지역뿐만 아니고 이 크림반도조차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완전히 뺏길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눈을 번쩍 뜨고 지금 현재 현실을 다시 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현재 이 전쟁은 내가 패하면 안 되고
사계주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계속 전쟁 수행은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그런 길은 없다. Es keinen Weg zurück. 되돌아갈 그런 길이 없다.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면 이제 푸틴 체면의 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를 의미하고 그러면서 푸틴의 권력 기반은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패배 만약 했을 경우,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러시아는 자, 이것은 1991년 12월 달에 그 당시에 구소련이 해체가 된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말년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 상황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22개국 그 러시아 연방, 이 공화국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 연방 이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해체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도화선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자, 이것이 빨리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지금 계속 다 썼는데, 이제 전쟁 물자, 이 장비 계속 다 썼는데 계속 또 그 지속될 것 같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그 불길한 예감도 들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을 위시해서 나토나 EU, 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레스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 전차 들어온다. 그 다음에 미국의 F-16, 15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리펜, 그 스웨덴 그 전투기도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7 장관들은 자,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게 전부 자, 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야지. 뭐 이러면서 전부 또 이 돈들을 내놓고 있고. 자, 이런 걸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지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런 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여태까지는 푸틴의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80% 이상이 전부 지지하면서 환호를 보냈는데 이제 점차 그 이와 같은 전쟁에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전통적으로 그 푸틴의 어떤 이런 침공에 대한 지지 세력, 민족주의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그 외세 침입을 받으면은 자, 이와 같은 그 어떤 이런 그 당했을 때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매파들 강력한 지도자를 그 지지하는 그와 같은 그 정치 문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국난 시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매파 지지해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웨덴하고 싸웠을 때 1800년도에 그 다음에 나폴레옹하고 싸웠을 때 그 다음에 히틀러 그 침공했을 때 이와 같이 계속 그 어떤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 이제 푸틴을 지지해 왔는데 그러나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는 자, 이제 총력전밖에 없다. 그러면서 초토화 전략으로 하자. 모든 것 다 때려부시자. 지금 현재 재래 전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왜 그런 거 핵무기를 안 쓰냐? 자, 화학 무기 뭐 이런 카드도 쓰자. 이런 얘기를 이제 지지 세력들은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전쟁 반대 이제 비판 세력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 봤더니 전투 수행 능력이 지금 거의 뭐 고갈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또 전쟁 물자도 딸리고 우리 군인들 그 사기도 저하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차 이제 군부도 이제 계속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푸틴이 선전하는 푸틴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군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 푸틴 정치인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탄핵 요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에 대한 어떤 이런 크렘린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점차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전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핵무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핵무기 사용의 위협 이런 것들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자, 이 둠스데이 클럭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지금 이제 100초밖에 안 남았다. 24시 자정을 가는데 자, 1분 40초밖에 안 남았다. 이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핵무기 그 위협, 그러면서 지구의 종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왔다, 이런 그 암시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이제 과연 그런 푸틴의 그 핵무기 사용, 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9월 21일 날 이제 그 점령국 합병 이후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자, 모든 수단 가용해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이 옛날에는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특수작전이다, 뭐 왜 우크라이나 쟤들도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제 조국을 수호한다. 요 점령, 4개 점령 지역은, 자, 우리 러시아 영토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외세 적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호 방어전쟁으로 완전히 둔갑을 했다. 둔갑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줄곧 이제 핵무기 사용,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자, 2월 초에도, 2월 중세 침공 이후에도, 자, 며칠 안 가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자, 핵 운용 부대에다 스탠바이를 걸면서, 자, 이제 영국이나 이 서방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핵무기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계속 그 암시를 했고, 또 이 국영방송 러시아 원 이런 데서도 이제 러시아 핵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선전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러나 8월 달에는 야, 이거 핵무기 나 안 써,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푸틴을 대신해서 9월 27일 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죠. 자, 이 메드베데프가 뭐란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조건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핵무기 쓴다 하면서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우리가 핵무기로 이제 피침을 당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재래무기로 우리가 저 러시아 이 안위가 위협을 당할 경우에, 자,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무기도 해서 우리의 여력이 떨어질 때는 할 수 없다. 자체 방어 수단으로 이제 전부 방위 수단으로 핵무기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메드베데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메드베데프 얘기는, 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결정에서 어느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무슨 뭐 허락을 받거나 이런 거 일체 필요 없다. 이것은 절대로 공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계속 조성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중순에, 자, 이건 CIA 보고인데, 자, 이걸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이제 CIA 보고가 흘러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 군부가 핵무기 사용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 회합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 CIA 보고에 따르면, 그러나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군부 그 지도자들이 이제 논의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월 20일 날 러시아는 이제 점령 지역에 대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억제부대 핵 운용부대죠. 자, 핵 운용부대에 대해서 이제 핵 훈련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10월 26일 날, 자, 지지난주에 이제 푸틴이 직접 이 훈련에 참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훈련에는 이제 ICBM, 그 사탄2 이것이 이제 참가했고, 그 다음에 장거리 핵 투발 폭격기 TU-95 이것도 참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까이서만 쏘는 게 아니고 저 캄차카에서 쏘는 훈련, 그 다음에 바렌츠에서 북극에서 쏘는 훈련,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틴이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위협, 왜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제 조금 전에 뭐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것이 이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인데, 이제 전황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패전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무기 이거는 도저히 지금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그 굴복시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쟁 승리로 내 정치적인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질 수가 없다. 이런 그 판단 아래,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정전 협상으로 몰기 위해서는 전쟁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이제 필요하겠다. 저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깊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성격 지금 와서 보니까 자 이제 8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우리와의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이다. 이런 성격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푸틴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22년도의 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해서 이 카드는 대서방 협박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방이나 나토 측은 이제 핵공포 여기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를 점점 고절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그런 게 이제 전부 하자. 이제 이런 의도에서 계속 위협 수위를 높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마 이제 크림 합병에서 핵 위협 카드 이 효용성을 이미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림 반도로 이제 합병하면서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슨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든지 만약 이제 달려든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핵 카드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서방 나라들은 전부 다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을 하고 그다음에 각계 나라마다 전부 러시아와 친해지고 싶어서 예컨대 이제 값싼 이제 원유를 사고 싶다든지 해가지고 이와 같은 개별 접촉을 시도를 하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과거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계속 협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서방을 궁극적으로 정전 협상으로 끌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또 계속 우리가 이와 같은 핵 협박을 할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서방 주민들도 자 덩달아 불안을 느끼면서 이제 자국 정부에 대해서 자 빨리 지금 이제 평화 협상을 전개하라 이와 같은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력을 푸시를 가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 서방에서는 단순히 이제 핵무기를 자 이 억제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러시아 이 푸틴은 이것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완전히 컨셉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 서방 진영은 이제 상징적인 언급은 상징적인 언급만 한다. 핵무기는 사용하면 안 되지.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조차도 자, 아마겟돈 자 하면서 지구 종말 핵 쓸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조차도 자 이건 완전히 좀 나이브한 얘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점령구역 수복하고 방어할 그 권리를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재래무기 전력 러시아의 방어 이런 거 우크라이나 방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이 된다. 너는 계속 핵무기 사용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고 그러나 전 CIA 패트리어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완전히 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군을 전부 괴멸시키고 자 흑해 함대를 전부 괴멸시키고 이런 식의 이제 강경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슈토든베르크 같은 경우는 자 너들이 얘기한다 해서 우리 나토가 절대 겁먹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그 다음에 전력 증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이라든지 이제 핵무기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서방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나토는 절대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 이제 많은 나토 국가들 얘기가 자, 이것이 무슨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 이게 만약 그렇게 경우에 이제 이것을 이제 토탈 완전 무슨 뭐 경제적인 그런 이제 고립, 생션 뭐 이런 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뭐 사이버 어택이나 이런 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래 전력을 동원해서 예컨대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이제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경우에 전술핵을 쓸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방 그 나토 진영에서도 자 이것은 충분히 이제 그 재래 전력을 동원해서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토 회원국도로 이제 넘어오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그 공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로 대응하지는 저 핵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실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이제 저 보도에 따르면 얘들이 지금 영국 대표단하고 비밀 협상을 하면서 핵무기 주요 부품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푸틴의 그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러시아 그 인식 그 군사결의 자 이거 보면은 왜 그럼 서방하고 다른가? 서방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자 이제 억제 무기 그런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이게 전쟁에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그 군사 무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자 97년도에 그 당시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나토의 그 전략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이제 중구, 동구, 남구가 이제 계속 그 나토 회원국으로 되면서 확대되고 그러면서 재래무기 전력이 이제 계속 그 확산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재래무기의 열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핵전력밖에 없다 하면서 얘들이 재래무기로 공격할 경우 우리는 핵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가닥을 잡아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재래무기 전력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때부터 억제보다는 사용에 더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2000년도에 이제 그 군사 교류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핵무기는 완전히 이것은 이제 러시아 그 국가 자체 안위를 그 위협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 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최후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그런 군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전부 인식을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데에스칼레이션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이 고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나갔다. 이 말. 그러니까 나토가 만약 대규모로 자 핵 외에 재래무기로 공격을 하더라도 자 우리는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러시아는 컨셉을 잡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핵무기는 과거 우리 소련의 영광 이거를 지금 현재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2008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그 조지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도세티엔하고 그 다음에 아파시안 여기서 분리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지아 정부가 이제 그 제재를 하니까 자 이거를 이제 분리 독립 그 국가 단체들을 지원한 것이 러시아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닷새 만에 끝난 이 전쟁에서도 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대대전술단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핵전력 이걸 빨리 현대화해야 되겠다. 자 재래무기 전쟁 이거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방어전술 쓰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자 핵전력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신형 잠수함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왔다. 그래서 2008년도 이래로 러시아는 이제 전시에 반드시 핵무기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전부 군사교류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와샤바의
그 폴란드가 이제 미국의 방공 체계를 배치한다 이러니까 자 러시아 초참모부 그 차장이 자 이러면은 우리가 너들 핵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 사팟 2009 이때 그 폴란드 핵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도 군사훈련 시에 반드시 그 핵무기 운영 부대를 전부 그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제 핵무기 사용 그 4대 전제 조건은 자, 우리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예컨대 받을 그런 징후가 보인다 하면 우리 핵 쓰고 그 다음에 핵무기나 WMD 그런 그 무기들로 우리 러시아가 공격을 받았다 하면 핵무기를 쓰고 그 다음에 러시아 핵지휘 통제 시설이 위협당할 경우에 우리는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국의 재래무기 공격으로 아까 얘기대로 국가 존립을 위협받을 경우에 반드시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동시에 이제 전 세계 13,000여 개의 이제 핵무기 가운데 반을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77개 의 핵탄두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저 핵전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0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이번 전쟁이나 만약 쓰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이스칸더 300에서 500m 이제 단거리 그 다음에 2,000km까지 중거리 이렇게 전부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 자, 이스칸더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무기를 쓸 때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자, 이 문제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문제점들이 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2,400km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 전선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다 쓸 거냐? 아니면 대규모 그 군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 군부대에다 쓸 거냐? 아니면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쓸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전술핵을 쓸까? 아니면 전략핵을 쓸까? 이 문제도 또 다른 문제고. 자, 그래서 예컨대 전선에 이제 쓴다 하면 이 전술핵을 써야 될 텐데, 자, 이거는 예컨대 하르키우, 자, 이쪽, 북쪽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의 그 오펜시브, 개겐 오펜시브, 대역습 이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 10기에서 20기의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만약 썼을 경우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것은, 자,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현재 이 동부 지역, 이 하르키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남부 지역에 이렇게 전부 분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썼을 경우에 이 방사능이 퍼질 텐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그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병사들도 그대로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동북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통상 그 풍향을 보게 되면은 이 동북부 방향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쪽으로 지금 전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전략핵을 썼을 경우에 자 러시아 국경도시 이것도 안전치가 못하다 방사능 피해로부터 자 이와 같은 그 고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인구 밀집 대도시, 예컨대 키예프 수도를 때린다. 이럴 경우,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 전략 그 핵무기나 전술핵을 때리더라도 이게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그 전략무기가 되는 건데, 자, 이럴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판사파 하는 건데, 이것도 결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완전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현재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학자들 얘기는 자 이게 뭐 자꾸 우리가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면역이 돼서 서방 측이 전혀 이제 긴장하는 눈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 한번 자 이제 실제로 뭐 피해는 안 주더라도 한번 쏴보자. 어디다? 흑해에다 쏘자. 흑해에다. 일종의 그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스트라이크 뭐 이런 개념인데 자 그냥 한번 쏴보는 거죠. 자 진짜로 핵무기를 쐈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 우리한테 또 쏘겠는데 제대로 한다면 하는데 뭐 이런 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흑해에다가 경고 사격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가능성 어느까지 가능성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또 팩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만약 이랬을 경우에 이제 핵무기를 썼을 경우에, 자, 푸틴의 이제 딜레마는 진짜 이게 나토 참전되면은 지금 재래무기에서 이렇게 고갈되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허세다 하는 거를, 허약한 그 실체를 우리가 전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다 보여준 마당에 자, 이 핵무기를 썼을 경우에 나토가 만약 참전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러시아는 끝장이 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대로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지금 푸틴은 지금 이제 러시아 지도부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능 낙진 아까 얘기대로 계속 이쪽저쪽으로 막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나토 국가들한테도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나토 참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노출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주리히 공대의 호르스트 미하엘 프라서 이 교수가 이제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은, 자, 방사능 농도를 보면은 원자로 사고보다는 이제 전술핵무기 터뜨렸을 때 방사능 농도가 훨씬 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전술핵 방사능 이거는 전술핵을 썼을 경우에 방사능 이거는 빨리 소멸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컨대 10킬로톤짜리 전술핵물을 썼을 경우에 하루 뒤면은 이미 방사능이 감소가 돼서 피폭 중심지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인력들이 진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물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푸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기대하는 푸틴이 기대하는 효과,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부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 의지도 상실하고 전장 이탈하고 그러면서 야 서방 얘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다든지 젤렌스키가 완전히 항복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하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푸틴의 기대 효과 이거는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이나 나토는 자, 지금 현재 2014년하고 상황이 또 다르다. 그래서 대규모 재래무기로 예컨대 직접 이 전투에 개입을 전쟁에 개입을 해서 예컨대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4년 자꾸 옛날 추억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 말. 그 당시에는 러시아인도 환호하고 그다음에 서방 측에서는 저절로 쭈그러들고 저항도 미미하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대결도 회피하고 빨리 협상해서 무슨 싼 석유 사오려고 전부 머리 조아리고 이런 상황하고는 지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푸틴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 닥칠 러시아에 대한 불이익, 국제에서 완전 고립을 자처한다. P5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제재를 다 받을 거고, NPT 체제가 지금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핵보이고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완전히 NPT 체제를 핵무기를 씀으로써 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킨 주범이 러시아가 될 텐데,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 이걸로 계속 남을 텐데 도대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설사 푸틴이 이거 쓰자 하고 결정을 내려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푸틴 결정을 지금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무슨 결정할 때 핵무기 사용 이 반대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이와 같이 국제사회부터 완전히 이 고립되고,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당하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참모진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리짐 체인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국면을 푸틴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레짐 체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또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푸틴의 그 건강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푸틴은 완전히 그 종합병원이다. 자연인 푸틴이, 자, 물론 뭐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지만, 자, 여러 가지로 아프다. 그 아픈 거를 계속 얘기해서 한편으로 조금 주저하기도 하는데, 자, 개인적으로 그런 듭니다만은, 그러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그 종합병원이다. 이 푸틴은. 우선 그 파킨슨 이제 서방 언론들의 여태까지 보도들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완전 종합병원이다. 이런 첫 번째, 파킨슨스병 이거 초기 단계다 하면서 완전히 오른쪽을 심하게 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손도 떨고 발도 떨고 그러면서 완전히 오른쪽은 거의 마비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자 이게 손이 보이고 있는데 자 박물관 이거 관람을 하는데 갑자기 얼굴에 모기가 달려들었는데 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질 않고 자 왼손으로 이렇게 모기를 퇴치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신 오른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또 정체시에도 손발 떼는 그런 현상이 보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자 이 췌장암이 계속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강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사를 맞는다. 통증 완화를 위해 주사를 맞는다. 자, 이래서 이제 앞면이 계속 부어있고, 목 일대가 계속 부어있고, 손이 부어있고, 손잔등이 완전히 시커멓게 주사 바늘 자국으로 이제 나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갑상선암에 걸려있고, 전립선암에 걸려있고, 혈액암에 걸려있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신도 좀 이상한 거 같고, 건망증, 그 다음에 뇌졸중, 치매 이런 증상도 있다 하면서 또 시력도 거의 이제 계속 상실돼 가면서 이 TV 연설할 때 그 다음에 큰 활자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얘기가 최대한 이 사람이 살아봐야 2년 길어야 3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 전쟁 이 지휘 자체를 자기 친구인 페트루셰프, 자, 이 사람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맡겨난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오른쪽 사진에 니콜라이 페트루셰프한테 지금 위임했다. 그런 얘기고,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얼만큼 지금 현재 푸틴이, 자, 오른손을 떨고, 그 다음에 뒤뚱뒤뚱 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포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자, 키롤로 부다노프, 이 사람이 이제 36살 먹은 우크라이나의 CIA 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장인데, 이 부다노프가 무슨 얘기를 6월 달에 했냐 하면은, 자, 우리 우크라이나 첩자를 크레물린궁에다가 집어넣었다. 잠입시켰다. 이제 그런 폭로를 했고. 자, 그러면서 뭐를 밝혀냈냐면 푸틴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푸틴이 혈액암을 앓고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는 푸틴 이외에 3명의 데타, 도펠갱어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푸틴 도펠갱어가 3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2의, 제3의, 제4의 이제 푸틴이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의미는 푸틴의 권력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푸틴의 통치 기반은 계속 와해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방 언론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이제 캐서린 벨톤이라는 여성 기자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모스크바 특파원 기자를 지냈고, 자, 그래서 2020년에 푸틴's People, 자, 이와 같은 600조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에 이제
크렘린 내 이제 권력 투쟁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기술을 했는데 이 부제가 How the KGB took back Russia and then took on the Wes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GB가 어떻게 이제 러시아를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서방과 계속 그 대결을 벌이고 있는가 이 KGB가.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책을 기술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기자가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캐서린 벨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푸틴의 위상은 계속 추락 중이다. 끝모를 추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통치 기반은 와해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코로나 2년 기간 중에 푸틴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이제 고립이 돼 있다. 자기 측근 세력들로부터도 이제 고립된 그런 그 상황에 놓였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로 최측근인 그 이고제친이라고 이제 로스네프라고 러시아 내에서 제 세 번째 큰 그 석유 회사의 그 사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강력한 그 매파,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푸틴에. 자, 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호출에도 불구하고 2주간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미세스 벨턴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의 리더십,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대중 그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요번에 아까 얘기대로 9월 20일 날 그 예비군 동원령을 전부 내림으로써, 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여태까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이제 완전히 파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권력 기반이나 자기 인기 지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추락시켰다,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지금 현재 지금 러시아 사회는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 정부 영토를 회복하고, 그래서 제2의 크림반도 회복을 하나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80% 이상이 지지를 하고 환호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사업 기반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서방으로부터 이 제재 심각하고, 그 다음에 서방은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 그 안정적인 이런 기반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푸틴 전쟁에 이제 점점 반기를 든다 이 말이죠. 더 이상 국가 선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오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러시아 그 국가 재정이 지금 이제 타결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작전 실패로 인해서 푸틴의 통치가 이분 표현에 따르면 불안한 바닷속으로 계속 항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그 측근 엘리트 층들도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푸틴에 대한 인내 한계점에 완전히 도달했고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푸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는다. 가장 이 사람의 큰 단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자, 이게 지금 20년간 지금 이제 이 통치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전부 누구만 있냐면 전부 직원 대신에 이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만 전부 측근에 머물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초 그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자, 이 푸틴 입에서 나온 얘기는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 이거는 금방 며칠 안 갔으면 정말 몰락하고, 얘는 겁이 많기 때문에 자, 전쟁 그 소식 들으자마자 전부 동시에 그 탈출할 거다. 이제 이렇게 전부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성향의 그 정당 그 지도자한테 들었어요. 그 완전히 푸틴하고 아주 절친한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야, 얘는 겁 많아서, 오래 안 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잘못된 정보가 전부 입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건 이제 한 달 만에 깨닫고,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제 북부로부터 철수하고, 그 다음에 자, 동원령까지 내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전부 이제 아부했던 이 애들 말이 안 맞다. 그렇게 안 맞는다. 그렇게 이제 저 판단을 하고 자, 아부 세력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전부 탄로가 나고 전부 제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엘리트들은 지금 현재 인식이 뭐냐면은 1917년도를 전부 17년도를 전부 이제 머리에 떠올린다. 그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을 때 이제 군부가 짜르가 계속 실정을 하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드디어 군부가 이제 짜르 지지를 철회하는 막 그런 그 1917년도 상황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우리도 푸틴의 어떤 이런 그 정치 철학 뭐 정치 그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 때가 됐다. 이제 완전히 이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전부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부조차도 자 이거를 최초의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나 특수작전이다 하는 것이 최초에 무슨 뭐 이 우크라이나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 특수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푸틴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러시아 군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 당시에 특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우리 군대 자체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이 기자한테 전부 이실직고를 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내부 권력 투쟁이 발발할 경우에 자, 우리 러시아는 돈바스마저도 전부 상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KGB 후신인 FSB 이것도 완전히 최대 그 아부 조직이다. 이제 그렇게 이 기자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가안전보장 안보 위원장 파트로셰프 이 사람도 완전히 아부성 발언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리가르, 이거 완전히 신흥 그 갑부들, 그 공산 그 신흥 갑부들. 자, 이 친구들도 예전에는 잘 나갈 때는 전부 다 푸틴하고 동맹 맺으면서 서로 그 이익을 공유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크렘린은 완전히 인질로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전쟁 발발 이후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이 푸틴과 올리가르히 동맹 이거는 완전히 와야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제재로 해서 전부 이제 사업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리가히 서방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전부 지금 동결된 상태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약 한 수십억 그 유로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풀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필요한 비용으로 전부 쓰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독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전역에 지금 올리가르키 이 재산들이 동결된 재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볼 때 이 올리가르키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피눈물이 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푸틴 때문에 다 지금 이제 망쳤다 이런 이제 인식들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근데 푸틴에 대한 평가. 자,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그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게 추적을 하면서 완전히 역사에 필이 꽂혀가지고 과거 우리 구소련의 영예를 회복하자 이렇게 떠들면서 대러시아의 어떤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임페리얼리스트, 제국주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푸틴의 그 최대 위협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바로 러시아 내 정부 기관에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옛날 1980년대 말 그 당시 구소련의 그 개혁을 주창했던, 그러니까 85년도 3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이제 개혁 개방하자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구소련을 이제 그 개혁 개방 분위기로 이제 몰았던 그 당시에 그 주체 세력들 모양 완전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은 엘리트들이 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푸틴의 러시아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이 깡패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상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러시아가 살 길은 서구와 이 통합된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 이후에 러시아는 이 온건한 정보 엘리트들, 정보 갖고 있는 이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기자가 이제 이런 기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핵 문제 계속 핵 카드 꺼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핵 카드 쓰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친서방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이제 빨리 하루속히 이제 평화협상에 복귀하는 이런 카드로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2014년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푸틴은 알아야 되고, 푸틴은 이제 하루하루가 자기 건강상 이유로 버티기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결코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자, 언제 그럼 이제 할 거냐, 이건 전적으로 이제 결자해제 푸틴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자, 푸틴 스스로가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권력 갈등으로 인해서 푸틴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합리적인 그런 젊은 정보 엘리트들이 예컨대 이제 부상하고 이랬을 때 이제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